좀 받아둬. 이러면. 그렇죠. 하면 해주면 안 되겠나? 아이, 동료아, 미안하다. 내가, 니 온나? 오늘, 내 친하게 지내자. 한동안 가깝게 못 지냈는데. 응, 연락 온나? 자. 58도. 응? 고량주. 58 고량주란다, 이거. 58 근문. 딱 정리하면서 58 고량주. 부을까요? 불을 붙겠는데, 진짜. 아유, 불 붙지. 혹시 지난 시간에 한 거 중에 혹시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혹시 두서없이 나간 것도 있고. 동룡이는 뭐 궁금한 거 없었어? 내가 궁금한 게 많다. 니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안 되겠나? 직접적으로 묻기는 좀 그렇고. 한 다리 건너면 좀 네? 한 다리 건너면 이 공부가 될 것 같은데. 요즘 감기 환자들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혹시 감기 환자들 증상이 뭐 어떻던가요? 노인 환자를 많이 봐서 다들 그냥 잘 안 나는 아, 그걸 어쩌나 싶은 저는 최근에 감기 환자가 좀 이제 감기 걸렸다고 하는데 기침 환자가 많아요. 네, 기침 환자가 되게 많습니다. 그것도 예상했던데. 이게 예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기억을 못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근데 젊은 환자는 아직 감기 환자 아직은 아직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아직 건강한 거. 이제 노인분들이 하나씩 기침이 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비염 쪽으로 비염은 전부 소화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습기가 아직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 삼침에도 뭐 코 이런 거 위정경 많이 쓰죠. 예. 실제로 그래요. 코 질환은 대부분은 그 소화기를 잘 보면 좋아집니다. 제 사촌 형이 비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매일 술을 마셔요. 매일. 어떤 회사 좀 뭐 지점장 같은 건데 아무튼 뭐 인기가 좋아가지고 매일 술 마셔요. 며칠 전에 한번 봤는데 이 사람이 비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증상이냐? 증상을 말해봐라. 코가 막힌다는 거예요. 보통 코 막힘, 콧물, 재채기 오잖아요. 코 막힌다고 하는 거예요. 코 막힌 거는 그냥 위가 막혔구나 이렇게 그냥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비염보다도 코 막힌 거는 뚫어주면 돼요. 소화제. 시원하게 소화제 쑥 쓰면 싹 없어집니다. 특히 그런데 세신이 좋습니다. 세신이 상당히 건조하면서도 이 구멍을 잘 뚫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신 먹어보면 배가 엄청 고픕니다. 네, 금방 배고파집니다. 위를 상당히 자극줍니다. 건조하면서도 세신이 상당히 좋습니다. 매운 맛이 많이 나죠. 아리한 그런 맛이 나죠. 상당히 그게 어떤 뚫어주는 효과. 네네 자극을 주나 봐요. 코 막힌 거는 그 다음에 오래될 때 조금 오래됐다. 그러면 그때 천호. 네, 세신과 천호. 그러면서도 이제 콧물이 나면서 이제 코가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콧물은 이게 바람처럼 이게 구멍이 헐거워진 거잖아요. 그런데 코 막힘이 있어. 코 막힌 거는 막힌 거고. 그러니까 조직은 찌꺼기로 막혀 있는데, 그 새에 있는 소위 말하면 콧물이 나오는 콧물 구멍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콧물은 좀 구멍은 닫아줘야 되고, 여기 있는 막힌 거는 뚫어줘야 되거든요. 환기, 세신, 천호, 창출, 뭐 이렇게 닫는 거와 함께 이렇게 뚫는 걸 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비염은 상당히 좀 재미가 잘 나는 질환입니다. 자, 그냥 좀 먹어라. 좀 가까이 오면 괜찮다. 먹고 넘겨야지, 하나를. 저 하나 먹었어요. 아니, 하나 가지고 되나? 저녁 먹고. 나도 먹었다.
자, 우리 명상 한번 해볼까요? 어? 대충 나온 것 같은데. 자, 나가겠습니다. 10분간 명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현재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집중하시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날씨가 상당히 습한데요. 이 습기도 한번 몸으로 느껴보시고 자, 편안하게 있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좀 따를까? 제가 설문했는데 대답 안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던데. 자,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설문이 뭐였더라? 과민성 대장염. 자, 대답 안 하신 분들 한번, 재훈이. 재훈이. 다 줘도 되는데. 자, 일단 돌리면서. 우리 몇 명? 셋. 딱 10명이네. 못 봤구나. 설문을. 봤는데 제가 그럼 다른 분, 민선쌤. 하려다가 중간에 답을 말씀하시다시피 하신 걸 보고 그러니까 중간에 초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긴장을 풀어야 되냐, 안정을 시켜야 되냐, 이게. 그러니까 중간에 초치지 마. 그게라고 그러니까 뒤에. 없나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내한테 개인톡으로 물어봤어야지. 나는 별로 안 김 빠지게. 왜 그러셨어요?
그게 또 있었잖아. 난 또 보니까 또 자기 자랑한다 또. 내가. 이 제대로. 그래, 재훈아 이제 생각 다 했지? 시간은 많이 줬다. 일주일 줬다, 일주일. 재훈이가, 임상이 늘 고민 아니야? 재훈이가 고민을 하는 것 같다. 고현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긴장을 좀 풀어야 되겠다. 아, 참, 이 대답한 사람 한번 보자. 누가 했더라. 자, 긴장됐다가 네 분이다, 그죠? 소라쌤, 왜 긴장됐다고 생각하시죠? 긴장된 거기 때문에 풀어야 된다. 왜 이렇게 답하셨죠?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이제. 제가 또 과민성이 있어가지고. 아하! 됐다, 이제. 지금 없는데 예, 과거에 경험이 있네요. 예, 딱 좋네. 병원 가니까 과민성이라고 해서. 그리고 환자분들한테도 긴장을 많이 하시냐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해보니 확실히 긴장을 할 때 나타나더라. 그래서 긴장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 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긴장을 풀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고 안정을 시켜야 된다. 자, 안정 누가 있나? 동영이 있네. 동영이 니 되게 과감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턱 했던데 나름대로 한 이유가 있을 텐데. 저도 예전에 약간 그래? 긴장이라고는 안 할 것 같은데 긴장했었어. 긴장하고 저는 안정. 그래. 얘기해도 그랬는데 제가 시험을 좀 예전에 많이 쳐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다가 네, 안정이 안 될 때 좀 된 것 같더라고요. 사실 긴장은 별로 안 했는데. 긴장을 안 하고 이제 별로 그렇게 막 불안해했구나. 좀 긴장을 안 하고. 네,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전부 정리해서 우리 재훈이가 한번.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는 기라. 재훈이 대답이 언제 올라오나. 하루에 수십 번 확인했네. 일주일 동안 내 마음에 태우고 내 마음도 몰라주고 재훈이한테 말할 수도 없고 이거를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데 말할 수도 없고 말하면 괜히 쫌생이 되는 것 같고. 자, 여기에서 너의 이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한번 얘기해도. 물 한 잔만 갖다 줘. 역시 저는 병이 없습니다. 이런 그래도 환자를 치료해줘야지. 병이 없는 사람이 더 잘 치료한다. 고맙대. 야, 시간 없다. 다음에 들을까? 다음에. 교수님 혹시 어떤 생각이십니까? 안 걸려봤으면 모르겠는데. 긴장이. 예. 좀 긴장을 풀어줘야 된다. 미소 원장님, 왜 답이 두 개라고 생각하고 그런 질문을 하셨죠? 저는 임상 보면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확실하게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만성으로 갈수록. 그래서 이제 뭐 장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쏟아낼 때는 이제 분명하게 이제 긴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하.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조금은 이제 소문학계 제가 이때 주로 써온 처방들은 사실은 이제 안정을 위주로 본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사실은 이제 긴을 어느 정도 이렇게 긴장을 풀어가면서 안정을 시켰던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 정도의 생각에서 두 가지는 없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제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 혹시 이 병을 알아본 사람 두 분 말고 잠깐 기간이라도 있었던 사람 손 한번 들어. 한 분 더 있고. 있네. 설사까지는 아니라 배가 아프고 긴장하면 있는데 왜 대답을. 부담이 되는 정답에 대한 부담. 완벽주의. 그럼 이제 아까 재훈이가 얘기하기로 배가 아프고 되게 긴장을 많이 하니까 이런 증상이 있었대요. 호연쌤은 어떤 증상이 있었습니까? 설사와 변비가 왔다 갔다. 자, 변비라는 거는 변이 안 나오는 거죠. 변이 안 나온다는 건 쉽게 표현하면 장이 딱 굳었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반면에 설사는 뭡니까? 장이 자꾸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죠? 소위 말하면 장이 좀 풀어졌다고 해도 되겠죠?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증상이 어땠죠? 저는 배가 가스가 많이 차고 가스가 차고 하루에 여러 번 변보고 통증이 있고 변도 여러 번 보고 설사도 하시고 중고등학교 때랑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가스가 많이 차고 배 아무튼 여러 가스가 번 차고 배 아픈 게 좀 주로 있고 화장실을 좀 자주 갔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가스가 차고 배가 아프다. 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죠? 뭔가 딱 굳어가지고 뭔가 안에서 빵빵해지는 활동이 안 되는. 그에 반해서 이제 아까 이제 화장실을 자주 갔다 했는데 이걸로 유추를 해보면 아마 이제 설사를 자주 하러 갔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좀 깝깝하고 빵빵하니까 불편해.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런데 거기서 막 설사를 줄줄 하는 게 아니고 봐도 안 시원하고 그래서 이거는 좀 막혀 있는 거에 가깝습니다. 막혀서 시원하게 안 빠지는 거에 가까워요. 자, 이제 동영이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니는 증상이 어땠어? 저도 되게 비슷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좀 변보다는 약간 가스가 많이 차고. 니도 생각보다 긴장을 좀 한다 그죠? 자, 그에 반해서 이런 사람들 있지 않나요? 조금만 그 시험 때만 되면 계속 설사하고 계속 뭐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위 말하면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과민성 대장염이라는 이 진단명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증상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 과민성 대장염으로 환자가 얘기하지만 아까처럼 아프다, 자꾸 가스가 찬다, 대변이 안 시원하다 이런 거는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운을 대장이든 이런 기운을 소통시키는 거 위주로 해야 돼요. 대장에 기체가 잘 생깁니다. 기체가. 그래서 많이 쓰는 게 후박이라든지 길경이라든지 향부작, 목향, 빌랑 이런 걸 씁니다. 그래서 그것 때는 통해서 풀어줘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에 반해서 조금만 긴장하고 나면 배가 꼬르륵 하면서 설사를 해야 돼요. 이거는 뭡니까? 장이 소위 말하면 똥을 좀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 하고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걷어야 됩니다. 안 나가도록 조금 야무지게 걷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쓸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그래 됐나요? 불안이라는 그 현상, 불안이라는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가 어떤 에너지를, 불안이라는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긴장이라는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긴장이라고 하는 요 모습이 아니고 긴장하려고 하는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조마조마 하는 그 에너지가
과하게 소모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을 좀 불안한 그 심리적인 상태를 보면서도 뭔가를 좀 거두어 줄 수 있는 게 뭐가 어떤 약재가 있을까요? 세 글자 연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자육은 청심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위에 관련된 것도 보고요. 유정 같은 것도 이렇게 거두어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꾸 고민하고 조금만 신경 쓰고 하고 나면 자꾸 빠져나간다. 이럴 때는 이 연자육 같은 걸 씁니다. 자, 그러면 앞에 긴장하고 가스 차고 했던 사람의 표정은 어떨까요? 동료아, 진정이가 없으니 너의 연기력을 한번. 지금 좀 그렇죠. 뭔가 이제 가스가 차기 시작한다. 잘한다니. 그러니까 이런 표정. 그렇지. 잘한다. 뭔가 사람이 보면 긴장돼 있는, 뭔가 굳어 있는 거. 표정도 딱 굳어 있는 것 같아. 의사와 대면을 하는데, 친구와 대면을 하는데, 사람이 웃지를 않고, 뭔가 탁 경직돼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긴장돼 있다. 보통 식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그렇습니다. 딱 긴장되던 느낌을 줘요. 그에 반해서 불안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거기에서 에너지가 소모될 때 착 풀어지는 경우에는 어떤 표정일까? 어떻게 보일까? 풀어지는. 뭔가 자꾸 빠져나가고 설사하고 조금만 예민하면 설사하고. 아니, 실제로 해도 되고 설명을 해도 된다. 약간 이런 표정. 사람이 이제 웃지는 않는데 아까처럼 긴장이 탁 돼 있는 건 아니고 아주 막연하게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이게 어디에만 파킨슨 환자들 같은 많아요. 눈은 티미하면서도 뭔가 보면 불안해가지고 시험 때 되면 얼굴에 습기는 많아 눈빛은 멍충한데 사람이 말을 시켜보거나 이러면 말이 조리가 없고 두서가 없으면서도 뭔가 자꾸 속에서 뭔가 이렇게 자꾸 속을 끓이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꾸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이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소위 말하면 똥꼬 장을 꼭 꽉 잡아야 되는데 이 힘이 없으니까 자꾸 조금만 이렇게 에너지 쓰면 풀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힘이 없어. 사람이 왜 저리 힘이 없는 것 같나? 이런 거 비슷해요. 그 표정은 조금 불안한데 엄청 불안한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약간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저게 불안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풀어져 보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람이 풀어져가지고 기분이 헬렐레 한 게 아니고 쭉 풀어졌는데 조금 풀어진 것 같은. 이제 이 언어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조금 이게 전달이 좀 될 수가 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게 할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음승 양승의 얘기를 제가 할 텐데 그래서 과민성 대장염에는 긴장할 때에는 통해줘야 되고요. 자꾸 뭔가 풀어줄 때에는 걷어들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연자육 얘기를 했으니 연자육과 함께 또 같이 쓸만한 게 뭐가 없을까요? 주로 나타나는 게 설사란 말이에요. 설사. 이 경우에는 빠져나가니까. 뭐가 없을까? 환기도 좋죠. 환기도 좋죠. 전반적으로 자꾸 기운이 빠지고 있고 하니까 기운적으로 닫아주면서도 올려주기에 상당히 좋죠. 좀 습을 봐야 되죠. 습도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습의 경중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습을 봐야 됩니다. 왜? 나타나는 병이 설사병이니까. 한습의 병이면 설사는 한습이기 때문에 반드시 습기를 봐야 됩니다. 근데 가끔 열성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습기의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 하지만 그 습기를 반드시 끼고 있습니다. 재훈아, 괜찮은 단어 없나?
에너지를 막 쓰다가 붙여서 새 나가는 부자 같은 거. 아주 부자 좋지. 근데 이제 얘기했던 지금 나타나는 병이 습기에 대한 병이니까 막무가내로 이제 이 따뜻한 약을 밀어 넣기보다는 조금 뭐 정리를 좀 해놓고 백출 같은 거 아무튼 습기 같은 거 백출은 습기를 봅니다. 근데 이제 자꾸 빠져가지고 하는데 백출이 상당히 좋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습기에는 종류가 상당히 경중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습열이 조금 열증이 더 나타날 수도 있어요.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가 열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통증의 강도입니다. 배가 아픈데 배가 안 아프시고 그냥 스르륵 푹 빠져나가는 경우는 별로 그게 염증이 없는 거예요. 통증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배가 되게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장실 가면 설사를 확 할 수 있어요. 그 통증의 정도를 가지고 그 긴장될 때 그 힘이 염증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출을 쓰려고 하면 그 열은 좀 없어요. 그래서 환자분 보고 배가 많이 아프면서 설사를 하십니까? 아니요, 배 안 아픕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기운도 없고 차고 습기다. 백출이 상당히 좋죠. 근데 이제 통증을 호소할 때는 백출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증이 심할 그렇지. 오수유가 이런 데는 딱 좋습니다. 오수유가 이제 열도 그 염증도 고미로 잘 보고 약 자체가 굉장히 씁니다. 이 쓴맛을 가지고 염증을 봅니다. 그 다음에 약이 상당히 건조합니다. 약 상당히 건조합니다. 그 다음에 약 자체가 이 열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상당히 좋은 약입니다. 그러니 열인데 예. 이 고미가 상당히 쓰거든요. 이 맛을 가지고 그 열을 보고 통증 이런 거를 보고 그 다음에 결국에 빠져나간다는 거는 자꾸 에너지가 약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그 열기를 오수유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습기를 조금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수유 써보면 아는데 이게 염증도 잘 보고 습기도 잘 보고 하지만 실제로 보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설사를 자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에 이 영양분이 얼마나 빠져나가겠어요.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막무가내로 보충하면 안 됩니다. 찌꺼기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염증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보약으로 들어가면 폐단이 나지만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좀 보충을 하면 상당히 좋죠. 어떤 게 좋을까요? 당귀도 좋습니다. 당귀도 좋은데 지금 조금 당귀 하기 전에 거두는 약을 좀 생각해 볼까요? 산약이 이런 데 있습니다. 산약. 리비지사. 산약. 그래서 이제 연자육과 산약, 백출, 오수유, 환기 이런 조합이 굉장히 좋죠. 사람이 이제 긴장을 하면 사람을 보면 일단 지치고 풀어져 있는 것 같은데도 긴장을 하면 배가 상당히 아프고 그러면 설사를 자꾸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 장 내부에 있는 찌꺼기 습기도 보고 거기 통증이 있는 염증도 좀 보고 그러면서 이제 좀 마음도 좀 불안한 것을 진정시키고 이 자꾸 빠져나가는 걸 좀 거두어 드리기도 하고 지쳐있는 기운을 위로 들어올려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여기서 산약은 많이 쓸 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습기가 있기 때문에 산약은 먹어보면 그 약 자체가 윤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윤기 많은 약은 습기 있을 때는 좀 많이 쓰는 약은 아닙니다. 조금. 그러면서 이제 당귀라든지 인삼이라든지 부자라든지 이런 같이 쓰면 좋습니다. 작약 같은 거 작약도 좋습니다. 작약은 이제 이게 거두는 약이긴 하지만 딱 틀어막는 약은 잘하는 약은 아닙니다. 산미를 가지고 수렴시키는 약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설사한다, 그냥 초반에 설사한다 이럴 때 좀 장을 좀 진정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뭐 몇 년째 막 설사를 하고 이럴 때에는 일단은 좀 항문을 막아야 됩니다. 소위 말하면 좀 막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작약이 좋을 수도 있지만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약을 쓰는 상황도 있고요. 선약 같은 걸 쓰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답은 위아래 둘 다다. 네. 자, 약성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약성과 이 초록색과 파란색 글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잠깐만요. 이게 이게 소문학회 약성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초록색은 외국에서 들어온 거를 얘기할 거예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국산에서 구할 수 있는 약재.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단이 써져 있는 아니면 단? 중국 거랑 표시가 있는 이제 그 석국의 약성가 보면 음각, 양각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 나는 거는 원래대로 했다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아무튼 거꾸로 각을 파가지고 시커멓게 그렇게 표시해서 아마 그걸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천마부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오늘 먼저 천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의원하고 천마 한 2번 써봤나? 근데 기왕사에는 많이 써야 되지 않나요? 더 좋은 게 많습니다. 네, 더 좋은 게 많습니다. 맛도 그렇고, 약재가 이제 좀, 한 1년 좀 지난 건데, 맛도 별로 없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천마 한번 읽어볼까? 천마 신혼, 능구 두현, 살춘 비정, 겸소 종만. 천마는 신오나니, 먹어보면 약간 향도 있고, 약간 맵싹한 듯한 그 맛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 가는 게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는데 갑니다.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는데 가고, 머리 어지럽다는 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만, 그 기운이 머리에서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면 여기에 찌꺼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 어지럽다는 대부분 습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게 바나 같은 거 많이 씁니다. 바나. 이 천마라는 거는 보면 약재가 보면 투명합니다. 좀 약재가 잘라놓은 걸 보면 반투명한 투명한 그런 이제 좀 게 있어요. 그래서 맑은 기운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약을 먹어보면 이게 양력이 그래 세거나 별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는 게 이게 머리 쪽에 잘 갑니다. 인경약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머리 쪽에 나타나는 질환들을 치료해보면 알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가는 거를 치료하는 게 이게 머리의 두통이라는 게 실제로 머리에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뭐 속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뭐 화를 낸다든지, 뭐 이런 밑에서 위로 벌하거나, 뭐 이런 경우, 아니면 아예 못 올라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 실제로 머리에 뭐가 문제가 되는 게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에만 잘 어떤 기운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기운이 이 찌꺼기가 위에 있느냐, 그런 것만 해결을 잘 하면 되지, 굳이 거기에 가가지고 가는 약을 보내거나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로 실제로 만약에 기운이 못 간다, 천마도 좋죠. 근데 환기가 더 안 좋습니까? 위로 쑥 올려주는데 기운을. 더 좋은 약이 많아요. 별로 이거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약재를 찾아서 봤는데, 방향화편하고 이래 좀 찾아봤는데 별거 없습니다. 우리 유명한 거 바나백출 천마탕 정도. 그리고 바나백출 천마탕도 보면 거기 바나랑 백출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작용을 하지, 천마가 막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보면 이기거풍산에도 나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인경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손이 잘 안 갑니다. 굳이 이건 광고로 중풍에 좋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해서 이게
손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안 가는 것 같고. 뭐, 또 응용하실 분들은 또 응용할 수 있겠죠. 뇌 신경 쪽으로 뭐 좀 실제로 좀 맑히고 싶다. 이런 데는 아마 작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강처럼 되시는 게 천마를 한 속도 가끔씩 올려서 중풍에? 바나도출 천마탄 쓸때 비강처럼 되시는 네네. 천마의 능력을 확 올려서 저는 반화를 올릴 것 같습니다. 반화를 한 돈에서 한 돈 반 올리면 천마 속도로 천마 비싼데. 돈이 많으신 분. 물론 효과가 있을 텐데 좋은 건 많습니다. 예. 반화 머리에는 정말 좋습니다. 예. 그 다음 기운 없을 때는 확실히 사람이 힘이 없으면서 머리 아프다고 하는 거는 기운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잘 올려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천마를 제가 잘 안 써봐서요. 제가 이거는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약자 한번 해볼까요? 그쪽에서 따르고 쭉 돌리자. 안 드실 분은 여기 한번 부으시면. 재훈이가 강아리가. 이쪽에서 오겠죠. 자, 강활 한번 읽어봅시다. 강활, 신운, 거풍, 제습, 신통, 두통, 두동, 서근, 활골. 여러분들이 강활, 독활 생과기로 쓸 일이 많습니다. 잘 알아두시고 지금 강활은 미신안이 된 강활 신혼이라 되어 있는데요. 먹어보면 확실히 향도 많고 뭔가 좀 자극적인 듯한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별 찬 느낌도 없고 여기에 약성은 거풍제습, 풍습을 봅니다. 풍습. 옛날에는 풍습이라고 이제 하면 알아들었어요. 이 병은 풍습병이다. 알아들었습니다. 요즘 한의사뿐만 아니고 일반인한테 풍습병이라고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풍습병이 뭔고? 여기 이렇게 좀 붓고 관절이 붓고 왜 관절이 붓는 거를 풍습이라고 하지? 여기 움직임이 많아서. 아니 그게 많은데 어떤 그 현상을 보고 요거는 풍습이다라고 했잖아. 네. 뭐를 보고 이제 통증이 심하고 땡땡 붓고 붓는다는 게 어떤 습기가 그 다음에 붓는다는 게 서서히 붓나?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갑자기 뭐 몸이 으슬으슬 추우면서 땡땡땡 붓는단 말이에요. 갑자기 여기 어떤 반응이 확 뭔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아프다면 긴장돼 있고 그러면서도 뭐 안에서 욱신욱신 한다 이런 느낌이 바람이 불면서도 안에 비바람 치는 거 비슷 폭풍우 치는 거 비슷한 거예요. 부으면서도 욱신욱신하니 아프다. 여기 이제 비 맞고 난 다음날 보면 이제 이런 데 보면 욱신욱신 찌뿌둥하면서도 욱신욱신 하거든요. 이거 습기가 붙었는데 이게 욱신욱신하는 게 마치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가만히 안 있고 이게 웅투금투금투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도 욱신욱신하고 어깨도 욱신욱신하고 이런 것들을 이게 풍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동영이가 잘 얘기했듯이 관절이나 근육이나 힘줄 같은 데가 욱신욱신하고 뻐근하고 아프고 이런 거를 이제 풍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말로 관절염일 수도 있고 근육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몸살 이런 것들을 이제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주로 작용이 신통, 두통입니다. 아픈 데 씁니다. 아픈 데 관절, 근육 이런 데 아픈 거. 서근, 활골. 감기 들리면 온몸이 뻣뻣합니다. 찌뿌둥하고 팔 펴고 움직이고 스트레칭 이런 거 하면
아파가지고 아우 못하겠다 이래 됩니다. 감기 이렇게 올 때 그런 거를 전부 다 풀어줍니다. 실제로 이게 근육을 뭐 릴렉스 시켜주는 작용이 있는 게 아니고 풍습에 의해서 굳어 있는 거를 습기를 날리고 이렇게 청소를 싹 해가지고 부드럽게 찌꺼기 싹 없애줘가지고 편안하게 염증도 없애고 요런 게 이제 강활입니다. 제가 그 가져온 자료에 보면 강활 과거에는 의류가 안 좋아요. 옷이 안 좋으니까 찬바람에 잘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관절염에 잘 생깁니다. 관절염이든 몸살 감기든 그런 게 잘 생깁니다. 그래서 구미강활탕에 쓴다든지 강활 부자탕에 뭐 치통에 쓴다든지 목이 갑자기 안 돌아간 회수상 같은 목 한강증 통증에 쓴다든지 무릎 관절 이런데 관절이 막 아파가지고 뻣뻣하고 찌뿌둥하고 이런데 쓴다든지 석영탕 어깨 아파가지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다 설명했듯이 관절 근육 이런데 아픈 데다가 많이 씁니다. 활동이 떨어지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요즘 뭐 한의원에 오는 사람 대부분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죠? 네. 그런 경우가.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습이 왜 오죠? 풍습, 한습 왜 오죠? 비. 내리는 비? 외부 기운 때문에도 날씨. 외부 육기가 그런 게 영향을 미친다. 또 소화가 안 돼서 또 다 맞습니다. 응? 내 몸이 약해가지고 들어옵니다. 오. 이게 이제 감기 뭐 이제 그 소화가 안 되든 뭐 외부의 날씨든 내가 만약에 건강하면 별로 큰 문제 없습니다. 내가 약해지니까 그 위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약해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단 첫 번째입니다. 들어온 거를 먼저 볼 게 아니고 내가 약해졌다라는 걸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왜 이 풍한습이 왜 들어오게 된 상황이 뭔가?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과로가 많아요. 그 다음에 식체가 많고 그런 걸로 인해서 내 기운이 상당히 약해집니다. 여러분들 내가 질문 하나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주로 이제 환자들하고 하는 질문인데 제가 이제 원장님 이게 뭐 때문에 아픕니까? 라고 이제 환자들이 물어봐요. 뭐 배가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 그럼 제가 소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식체 때문에. 그럼 이제 이런 경우도 소화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하고 설사하는 것도 소화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하고 머리 아픈 것도 소화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같은 진단명을 내립니다. 소화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하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감기 환자가 왔어요. 감기 환자가 왔는데 갑자기 자기는 몸살이 으슬으슬 나고 춥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기를 좀 치료해달라 했는데 제가 이거 소화 기능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 환자도 좀 뭐 회를 잘못 먹든지 뭐 해가지고 실제로 오돌오돌 춥게 되거든요. 식체하고 오한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어떤 상관이 있어? 체에서 오르면 기운이 안으로 모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호연쌤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 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밖이 빈다는 얘기를 이제 그거를 이제 방금 하신 얘기는 여기에서 이제 여기 있던 게 다 몰린다 이런 표현을 썼고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평소에 잘 안 가고 있는데 곧 딱 그 공급책이 딱 끊기니까 싹 비어. 항상 여기에 식량을 공급하고 있어야 되는데 공급이 딱 끊기니까 갑자기 여기가 이게 공급이 끊기면서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의 어떤 공기가 사기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 사람은 상당히 어떤 외부의 이 기운이 약했던 거예요. 그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프다고 해서 강할, 독할, 현계, 방풍 이런 거를 위주로 먼저 볼 게 아니고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되었는가, 실제로 과로를 했는지 실체가 있는지 찾아가지고 이것과 함께 이런 것들을 봐야만 치료가 잘 됩니다. 여기 그래서 대방풍탕 이런 거 보면 보약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약이. 물론 이 대방풍탕의 처방은 굉장히 관절염이 오래된 경우의 얘기지만 강할 독화를 쓰는 것들의 어떤 방법을 단순히 구미강할탕이라든지 이런 어떤 외감을 위주로 보는 것만 아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와 함께 강할 독할이 들어가야 좋은 효과를 냅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아셨던 분이 이재마입니다. 이재마. 제가 보기에는 이재마 선생은 그 사상 체질에서 소양인한테만 유독 강할 독할이라는 처방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이 약 먹어보면 이 약이 상당히 향도 많고 날랜 약이에요. 하지만 마왕하고 다르게 건조함이 별로 없습니다. 강활은 약을 만져봐도 상당히 윤기가 많은 약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소양인이라는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비대신소, 뭐 그게 정확한 의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소라는 말은 정혈이 자꾸 졸아든다는 뜻입니다. 정혈이 자꾸 이제 몸에 수분이, 진액이 근육이든 여기 신장의 정이든 자꾸 정혈이 줄어드는 경우에, 그러면 이 사람이 뭐 마음으로 해서 뭐 해서 그렇든 몸에 자꾸 진액이 줄어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과거의 어떤 이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이 에너지가 떨어지면 밖이 자연스럽게 풍한습이 들러붙습니다. 그게 뭐 아프든 아니든 그냥 이제 몸이 무거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내부의 어떤 이 정혈을 보충하는 것과 함께 이 외부의 공간을 자꾸 이렇게 발산이라기보다는 석은 활락시켜가지고 이 사지를 자꾸 이렇게 유통을 시키는 처방을 씁니다. 이재마의 처방들이 전부 다 그래요. 보면 이 뭔가 자꾸 소통, 이제 정혈을 보충을 하면서도 그냥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뭐 이 강할, 독할, 형계, 방풍 이런 걸 쓰면서 껌이 만약에 진액이 부족한 사람한테 자꾸 발산제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석은 이런 거를 시킨다는 거는 소위 말하면 이 좀 여기도 정혈이 쌓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꾸 이런 거를 좀 확보를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쪼그라들고 그럼 근육이 뻣뻣하면 여기에 근육이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연스럽게 근육만 진액만 쪼그라드는 게 아니고 습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을 부으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풍습을 없애는 강할, 독할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좀 소위 말하면 먼지도 좀 털고 이렇게 해야 숙지왕, 당기, 뭐 육종용, 뭐 구기자 이런 게 약을 넣으면 정혈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말라가는 거를 그냥 물만 보충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소통을 시켜야지. 소위 말하면 캐파를 자꾸 늘려야 돼요. 비대하다는 말이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비장이라는 거는 이 막힘없이 완전히 뻥 뚫려 있어야 완전히 이렇게 됩니다. 근데 비장이 들어간다는 거는 비장이 뭔가 딱 갇혀 있으니까 안에서 스멜이 계속 되면서 이게 열로 소모시키는 것 같거든요. 막히는 겁니다. 사지말단으로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할, 독할이라는 약을 자꾸 중용해서 쓰는 게 제일 처음에는 제가 약을 찾아볼 때 그래 뭐 표증약에 강할, 독할을 쓰겠지. 그래서 찾아봤는데 뭐 5만 대 다 썼어요. 소위 말하면 형방패독사는 뭐 뭐라고 하나요? 이 외감약이라고 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도적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형방지왕탕, 뭐 독할지왕탕 이런 데는 강할, 독할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실은 정혈이 부족한데 물만 부으면 되지. 강할, 독할까지 자꾸 발산을 시킵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꾸 이제 뭔가 이제 비라는 게 자꾸 드러난다는 거는 자꾸 이제 이 공간을 늘려줘야 비장이라는 게 진정이 됩니다. 그런데 발산을 하려고 하니 이게 좀 뚫어주려고 하니 이 게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땀이 나가면서 이게 진액을 소모시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해 보니 소엽이나 이런 것보다는 강할, 독할이 좋겠다. 그 다음에
발산이 필요하면 상부에 청결을 시키는 현계 같은 게 좀 그나마 안전할 것 같다. 이 생각이 딱 들 것 같아요. 그게 뭐, 이 사상에서 해설을 하실 때 표음 감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표음 감기라는 표현이 표의 음은 왜 있으며 그걸 어떻게 내리지? 이거 발산지제인데, 그 말이 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아무튼 뭐 제가 사상을 잘 아는 게 아니라서 이게 뭔가 아무튼 그런 걸 연구하는 거고, 이거를 보면 요즘 이 소문학회든 아니면 요즘 현대인들한테는 강활 독활을 여러분들 먹어보면 알지만 상당히 조금만 먹어도 어지럽습니다.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소통을 잘 시킵니다. 그래서 기운이 약한 사람은 좀 먹으면 후달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뚫어주는 역할로 안전하면서도 이런 약을 제가 하나 추천하면 게지를 추천합니다. 게지. 지난 시간에 심장에 어떤 에너지도 많이 쓴다고 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다고 했고 해서 이제 심량도 약해지고, 그 다음에 이 요즘 사람들 자꾸 활동 근육 운동 안 하고 하는 건 표로 활동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뭔가 어떤 공간, 이게 겉을 자꾸 이 찌끄러기만 자꾸 쌓이는 겁니다. 자꾸 좀 땀도 내주고 이게 좀 소통을 시켜줘야 뽀얗고 이래야 되는데, 소통 안 시켜주는 건 검은 칙칙하게 이렇게 떼끼는 거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강활 독활의 의미가 이재마 선생은 소양인이라는 데 국한시켰지만 좀 전반적인 어떤 상황을 보면 게지라는 것도 상당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뭐 관절염이라든지 현대인들의 여러 가지 통증에 강활 독활을 또 응용하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떠드는 기라. 자, 강활 독활, 강활 넘어가고 독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민선생님 그 자료 올려주신 게 보라고 하는 게 기전이 여러 개가 있다, 이거를 보라고 하는 거죠? 기원. 예, 그죠? 네, 저도 학교 때 배웠는데, 되게 고급스럽게 생겼네. 여기 받으셨어요? 자, 독활 한번 읽어볼까? 독활감운 경항난서 양습족 양족습비 제품문제. 이게 강활 같은 걸 먹으니까 자꾸 이게 흔들거든. 이게 습기 생긴다. 나도 이 독활을 먹어보면 확실히 강활보다는 향이 좀 덜합니다. 자극도 덜하고. 네, 그래서 약성가에 보면 다리로 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뭐 굳이 꼭 다리로 간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활동력은 독활이 강활보다는 조금 덜한, 그래서 확실히 강활은 좀 외기, 육기에 의한 어떤 소위 말하는 감기 이런 거에 관련된 게 좀 맞다면, 이 독활은 관절 뭐 이런 데 좀 더 어울립니다. 뭐 강활이라고 해서 뭐 전혀 관절에 쓰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독활이라는 거는 강활과 비슷한 의미고, 좀 이제 근골격계 쪽에 좀 더 가까운, 어느 부위의 통증이든 다 잘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느낄 때 따뜻하게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예리한 느낌이 더 드는데. 예리한. 예리하다. 예리하다. 향은 강활이. 맛 자체가 좀 순하구만. 그 향긋한 그 느낌을 딱 깔끔하다는 그 느낌을 얘기하는 것 같네. 좀 깔끔한 느낌? 여러분들 이제 저도 한번 경험해 봤는데 피곤하잖아요. 가면 뭐 황기 같은 거 좀 넣어서 보조인기탕 같은 거 처방을 이래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뭐 한의원에 다려놓은 감기약이라든지 이런 걸 먹으면 거기 강활이나 독활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소엽이 들어가 있기도 한데 기존의 황기, 인삼, 담기, 청국, 녹용 이런 걸로 해결되지 못하는 그 상쾌함을 딱 느낄 수 있습니다. 개운하다. 이게 몸에 소위 말한 붙어있던 찌끄러기들, 강할, 독할, 소엽 이런 것들이 싹 날려보냅니다. 처음 반짝하는 느낌이 딱 있습니다. 굉장히 한번 그 맛을 보면, 이야,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오래 가지는 자꾸 먹으면 오히려 기운이 딸립니다. 그래서 처음 환자분들의 되게 피곤하다고 할 때 단순히 기혈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항상 깔려 있습니다. 예. 확실히 흔드는 양모가 코 막히네. 습기가. 자. 네, 안 좋은 게 습기가 있어요. 우리 둘이 같은 습기가 있으니 흔드니까. 자, 음양웅상대론이 오늘 아마 대단원의 막이 끝날 듯 할 것 같은데요. 45페이지. 제가 이래 같이 하는 이유는 공부를 같이 하자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같이 의견도 공유하고 에너지도 공유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고 공부는 여러분들 해보면 알지만 본인 스스로 해야 됩니다. 하면서 어떠한 구문이든 아니면 꼭 책 안 봐도 돼요. 저는 권하고 싶은 거는 집에서 있든 환자를 보든 이게 뭐라고 이 흐름이 뭐지 지금 환자라면 이 흐름 아니면 내 몸이라면 내 몸의 흐름이 지금 어떻지 이거 관찰을 자꾸 해야 됩니다. 이게 공부입니다. 꼭 책 공부하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환자면 더 좋고 아니면 내 몸 자꾸 아니면은 뭐 드라마든 뭐든 자꾸 안에 숨어 있는 어떤 그 상황을 자꾸 유추하는 것도 공부입니다. 드라마 보는 것도 공부고 드라마 추리 소설 같은 거 우리가 나와 있는 그 상황을 가지고 전체를 쫙 짜잖아요. 자꾸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내가 드라마를 보는데 이게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 책을 보고 뭐 하는 게 공부가 아니고요. 실제로 자기가 그런 사고와 생각을 해보는 게 공부입니다. 그거를 책에 적용하면 더 좋고 그래서 공부는 스스로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저와 함께 아이디어도 좀 나누고 에너지도 좀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하는 자리입니다. 자, 4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음제내한이 양지수하고 양제외한이 음지사야라 이 부분 조금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음이 안에 있는 이유는 양이 밖에서 잘 지키기 때문이고 양이 밖에 있는 이유는 음이 안에서 잘 부리기 때문이다. 제가 이제 늘 이거를 뭐라고 이제 설명도 하고 뭐 듣기도 하고 제가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냐면 부부 관계를 가지고 이제 비유를 잘 했습니다. 과거의 어떤 그 모습들이지만 그걸 좀 보면 부인이 집안에서 집안일도 하고 안에서 가정에 애들도 잘 키우고 어떤 집안 살림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남편이 밖에서 일 잘해야 돼요. 돈 잘 벌어오고 아니면 밖에서 도둑도 잘 지키고 그래 해야만 이게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안에서 평화가 오면서 잘 키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을 잘 하려고 하면 집에서 좀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잘 좀 내조를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좀 내조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짝짝꿍이 맞아야 이래 됩니다. 과거에 이제 제가 이런 설명을 많이 했어요. 뭐 이런 설명이 틀렸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다가 뒤에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거를 요렇게만 해석할 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아까 이제 호연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소화불량이 돼가지고, 갑자기 안으로 싹 몰리더라. 실제 우리 몸에서는 음양이라는 기운이 나눠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안에 있고 밖에 있고 하니까 이제 밖에 있는 걸 양이라고 하고 안에 있는 걸 음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딱 성질이 딱 달라가지고 탁 칼로 탁 자를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기운인데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밖에가 허술해집니다. 아까 이제 식체가 생기니까 오한이 든다. 외부의 어떤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이제 여러분들 그런 환자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화를 내다 보면 설사를 합니다. 자꾸 화를 내면 뇌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고요. 자꾸 화를 많이 내면 처음에는 자꾸 흥분하는데 화를 내고 뭐 소리 지르고 얼굴이 붉어지고 하는데 나중에는 그게 지나면 설사를 합니다. 속이 비게 됩니다. 자꾸 이제 기운을 겉으로만 자꾸 쓰게 되면 자꾸 에너지를 쓰다 보니 속이 비면서 속에 어떤 문제가 골마 터집니다. 실제로 이게 기운이 이래 같이 붙어 있어요. 어느 쪽을 더 쓰느냐 덜 쓰느냐입니다. 이거를 여기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뒤에 나오는 재활, 법음양 여기에 같이 합쳐서 봐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재활, 법, 음양은 내하고 상구천진론에 보면 법어음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음양에 법을 한다. 거기에는 모범, 법으로 삼는다. 어떤 표본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게 법입니다. 여기에서의 법, 음양, 여기에서의 법, 음양은 법이라는 것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법은 헌법의 법도 있고 모범으로 삼는다. 이런 법 판단, 내가 본받는다라는 뜻도 있고, 그게 이제 아까 상고천진론 법어음양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법음양이라는 것은 음양의 상태, 음양의 형태, 음양의 성질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해도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구천진론의 법어음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도에 가까운 도를 음양에 고르게 내 몸이 되어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 여기에서의 여기에서의 음양은 음양 양이든 음이든 극단적인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음양이라는 건 이상적인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음과 양의 어떤 특정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법이라는 것은 성질, 상태, 이런 것들로 뜻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해석을 해보면 음양의 그 상태는 어떠합니까? 앞에서 계속 음양, 응상대로 얘기해서 왔는데 그럼 음은 뭐고 양은 뭡니까? 음이 이게 드러나는 건 어떤 상태를 얘기하고 양이 드러나는 거는 어떤 상태를 얘기합니까? 아마 요렇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이제 양승, 음승이라고 합니다. 양이 항진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거. 우리가 보통 이제 알기로 양이 항진되었다. 흥분된 걸 얘기하죠. 안정이 되어 있는 데서 자꾸 뭔가 이제 위로 올라가고 흥분되고 열이 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음승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꾸 위축되고 차가워지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해 안 가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성은 동료가 내가 물어보죠. 아까 양성은 뭐라고? 흥분, 그지? 음성은 너무 이제 침체, 표현을 그렇게 해볼게. 침체, 너무 위축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양이 왜 흥분되는데? 소위 말하면 가만히 아니고 양이 계속 활동을 하는 비정상적으로 지금 활동하는 게 양승이에요.
양이 뭐 때문에 그래 되죠? 왜 가는 데서 너무 교과서적이네. 너무 교과서적이네요. 그거는 시험 문제에 그렇게 적어줘. 뭐,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 그럼 표현을 드릴게요. 우리, 남자 원장님들, 남자분들이 왜 자꾸 흥분을 합니까? 잔소리 하니까. 그런 잔소리 하니까. 지금 잔소리 듣고 있나 봅니다. 어떤 놈? 니는 뭐 어떤 가정이 뭐 니 쪼는 사람 별로 없을 텐데. 재훈이도 별 표정이 뭐 평온한 표정이네. 이게 자꾸 뭔가 억압이 되니까 자꾸 가만히 안 있는 겁니다. 억압이 되니까 뭔가 이유는 뭔지 몰라도 양이라는 기운이 억압이 되니까 가만히 안 있고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조이고 하니까. 그 얘기를 보면 기백활, 양승즉 신열. 신열 이해가 합니다. 열이 나고 하는 게 양승이다. 술 좀 적당하게. 신열, 주리 폐 나와요. 주리가 다칩니다. 주리가 보통 다치는 거는 이게 뭔가 딱 긴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흥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음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재훈이 어때? 열을 내고 있지만 음. 그런 말씀하시는 좀 뭔가 막 가두는 억압하는 게 있어서 안쪽에서 열을 나는데 다치는 상황도 같이 생깁니다. 그럼 내가 질문을 다르게 한번 해볼게. 주리가 열렸을 때 신열이 잘 나겠나? 주리가 닫혔을 때 신열이 잘 나겠나? 주리가 원인이 됐을 때는 다치면 더 열이 그렇지. 피부같이 예민한 곳이 다치니까 안에 기운이 유통이 안 돼가지고 막 난리법석을 뜨는 거예요. 다치니까, 긴장이 되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앞에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음제내 하면 양지수요, 양제외 하면 음지사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이 부드럽게 활동을 잘 하려고 하면 안에 음에서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뭔가 음이 딱 이렇게 굳어 있는 듯한 어떤 게 생기면 양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몸이 어떤 긴장이 딱 되면 양이 가만히 안 있고 계속 이렇게 활동합니다. 음이 안에서 편안하게 만약에 부드럽게 활동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밖도 부드럽게 됩니다. 근데 뭔가 긴장이 막히는 게 딱 있는 거예요. 굳어지는 어떤 음적인 요소가 딱 있으면 양성이 확 드러납니다. 그 부분이 피부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느 부분이든 양기라는 거는 막히고 갇히면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승이라고 해서 풀리고 흥분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모습은 이 나타나는 이 양기라는 어떤 그 관점을 봐야 돼요. 이 조직이 갇힌다 닫힌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이 왜 지금 기운 자체가 자꾸 안정이 안 되고 흥분되고 뭔가 열이 나고 자꾸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갇히기 때문이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리를 얘기를 합니다. 이에 가면 그에 반해서 이 음승은 제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천추위주면 갇히니까 깝깝해가지고 숨을 헐떡헐떡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폐라는 게 가만히 안정이 돼가지고 편안해야 되는데 쪼이니까 굳어있고 쪼이니까 이 흥분이 이 숨이 헐떡헐떡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마황이라든지 행인 쓰는 게 이런 거 다 아닙니까? 마행감석탕이라든지 마왕탕이라든지 뭐 대청룡탕이 전부 다 이런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들. 전추위지 면항하고 한불출이열
계속 땀이 안 나요. 뭔가 굳어있고 갇혀있다 보니까 계속 안에서 열나면서 치건까지 갑니다. 잇몸까지 계속 마르고 이 번원 깝깝해가지고 이 깝깝하고 막 미치는 거예요. 갇혀가지고 이 양기라는 게 이 양기에 드러나는 이유는 갇히기 때문에 딱 굳어지는 어떤 음적인 요소가 딱 굳어지는 요소가 있으니까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만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상한론 관심 있는 분들 임상예를 한번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승기탕 조문에 가면 어떤 환자가 갑자기 사경을 헤맵니다. 그래서 이제 몸도 완전히 파리하게 이제 좀 싸늘하게 식어가고 사람이 완전히 의식이 없어졌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뭐 부자 쓰고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대승기탕을 쓰고 그 사람이 맺혀 먹고 크게 설사한 이후에 나았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다음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실제로 이제 일본에도, 일본 책에도 그런 게 있고 중국 임상내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계속 갇히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처음에는 계속 뭐 숨이 헐떡거리고 그런 게 됐겠죠. 근데 이제 이게 풀어지진 않고 계속 열이 나니까 안에 진액이라든지 계속 소모되니까 의식이 계속 쪼그라드는 거예요. 점점 진액이 타들어가는 거 비슷하게. 근데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이제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막혀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아는 의사는 빨리 급하게 통하는 방법을 써서 이 소통을 시킨 겁니다. 소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복만사라는 게 이 은병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임상례를 한번 올려드릴게요. 내동 불내하. 겨울은 참 이 안에 열기가 갑갑한데 이 시원한 게 오면 좋죠.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음승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승. 자, 음승이란 말은 차가워진다라고 해도 되겠죠. 우리 조직은 인체는 36.5도라고 하는 일정한 온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온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소위 말하면 우리 몸이 차가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막혀서 뭐 조직으로 이 순환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양기가 떨어집니까? 소모를 많이 하면. 이제 보일러 연료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돌아갈 에너지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외부에서 큰 찬 기운이 몸에 확 달려드는 경우야 갑자기 이제 차워지겠죠. 뭐 소원병이라든지 고름병이라든지 그런 걸로 오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내 양기가 이제 버틸 양기가 없어가지고 식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병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피부에서부터 들어옵니다. 피부에서부터. 이 내 몸이 차진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피부에 있는 양기는 맛이 같다. 보호할 양기가 없는 거예요. 텅텅텅 비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행주산성에서 행주대첩을 아녀자들이 치마에 돌을 들고 와가지고 이제 외적들한테 던지고 하죠. 자, 그러면 상대편이 그걸 보면 와, 독한 것들 이렇게 했을까요? 게임 끝났다. 요거만 딱 버티면 요거만 어떻게 딱 조절하면 야, 남자가 도대체 몇 명 얼마나 없으면 아녀자들이 와가지고 그 돌을 짊어지고 전쟁을 하겠어요.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음기의 손상을 우리 몸의 인체 음의 손상을 받는단 말은 양이 그만큼 소모가 돼가지고 없는 거예요. 빈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는 음승즉 신한, 몸이 차다. 이해가 간다. 음승하니까. 한
환출, 이게 무슨 말이지? 환출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분명히 오그라드는, 음승이라는 거는 자꾸 위축되고 오그라드는 걸 얘기합니다. 차지고. 그러면 이 모음도 닫혀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음승이 되는 과정은 외부에서 찬기운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내 자체의 양기가 엄청나게 소모가 되면서 식어간다고 표현해야 돼요. 식어간다. 그러면 모공이 닫힐 힘이 있을까요? 피부에 있는 그 양기의 작용이 잘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환자들 중에 자꾸 시리다는 사람이 있어요. 선풍기 바람만 쐬도 시리고 에어컨 바람만 쐬도 시리고 자꾸 시리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런 환자들 한번 보신 적 있죠? 더러 얘기합니다. 어르신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 양기 부족이지. 양기가 부족한데 모공이 원래는 조금 요래 조금 닫고 있으면은 바람이 와도 조금 아이고 시원하다 아니면 조금 춥다 정도가 되는데 시리다라는 거 이게 헐거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양기도 약하고 헐거워졌다고 다 시린 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기어로 이렇게 땀나고 하는 그 기어일 수 있는데 그 양기까지 약해져가지고 이제 시린 겁니다. 소위 말하면 이 방어막 인체의 표의 방어막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양기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약을 쓸 때 따뜻하게만 한다고 잘 안 됩니다. 목을 조금 닫아줘야 돼요. 계지, 환기, 부자 이런 걸로 조금 이 환기 같은 걸 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응병 같은 데 보면 신한 이런 얘기, 한출 이런 얘기 덜어 나옵니다. 냉한을 흘린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만은 부자를 주로 많이 쓰셨는데요. 부자와 함께 이 환기 같은 이제 보중익기탕 사상방 같은 거 보면 환기 석돈씩 막 쓰거든요. 그 다음에 승량익기 부자탕도 아마 환기가 2돈가 뭐 해서 부자도 뭐 꽤 높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출이라는 걸 그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 음승이라는 건 내 몸의 에너지가 그만큼 소모된 거예요. 즉, 이 음승이라는 거는 음의 문제가 나타났는데 지금 표가 이미 맛이 가가지고 표가 이미 맛이 간 거예요. 안에도 문제가 됐는데 밖은 이미 맛이 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상청 몸이 항상 차고 상률이 한 조금만 추워도 자꾸 오돌오돌 떨고 그럽니다. 한즉 궐 이제 한이 점점점 심해지면 기운이 찬기운이 점점점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발끝이 시렸다가 점점점점 올라옵니다. 내 생명력이 내 양기가 원래는 양이라는 것은 말단으로 가는 속성이 있는데 얼마나 약해지면 밀려 올라옵니까? 그래서 이 점점점 올라온다고 하는 사람들은 부자 많이 써야 됩니다. 한돈 이런 걸 택도 없습니다. 궐즉 복만사 같은 복만사지만 이 여기서의 복만사는 앞에의 복만사는 양이 완전히 딱 막혀가지고 복만사 하는 거고 완전 대변을 뭐 열흘간 못 보고 뭐 이런 거고요. 이런 것들은 차가지고 그냥 아마 설사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내하 불내 동인이 찰은 음양갱승지 변이요 병지 형태아니라. 그래서 이 여기서 음승 양승을 이해를 할 때 앞에 음제내는 양지 수양 이 양승이 되는 이유는 음이 긴장이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게 나타나고 음이 자꾸 이제 이 부인이 자꾸 시름시름 아픈 거는 남편이 이미 맛이 간 거예요. 남편.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했던 부분이 47페이지죠. 7손 8익은 제가 지난 시간에 했고 자
천 부족 서북 고로 서북방은 음양 이인 우 이목 불려 좌 명례라. 하늘은 서북이 부족한 고로 서북방은 음이라. 그래서 사람은 오른쪽 귀와 눈이 왼쪽보다 밝지 못하다. 이제 이게 실제로 뭐 그런 건지 아니면 의미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주역의 그 방위로 해석을 해봤는데요. 이게 선천팔계 방향이더라고요. 근데 뭐 꼭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제 서북방, 실제로 우리 지역을 보면 서북이 추운 지방이잖아요. 뭐 그렇게 그냥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오른쪽이 왼쪽보다, 눈은 오른쪽이 왼쪽보다 이목이 기능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하늘에 부족한 걸 보고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하는 거고요. 지불만 동남, 땅은 동남쪽이 거득하지 못하니 고로 동남방은 양이라. 이 인 좌수족이 불려 우강이라. 그래서 사람은 왼쪽 손발이 오른쪽보다 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머리를 천이라고 보고 몸을 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가 천지가 이 힘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도 부족함이 있다.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활 하이 연고 기백활 동방은 양야라. 양자는 기정병어 상하니 병어 상즉 상성이 하허라. 고로 사이목 총명이 수족 불편야라. 양은 위로가 강해지니 아래쪽은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서북방은 음이니 음자는 기정병어 하하고 병어 하즉 하성이 상허라. 고로 이목이 총명이 수족이 편야라. 음이라는 것은 이제 아래쪽이 튼튼해지고 위는 커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로 구감어 사하야 기제상즉 우심하고 제하즉 좌심하나니 차는 천지음양소 불능전야라. 고로 사거지라. 그래서 이제 이목에서는 오른쪽이 약해지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병이 잘 오고, 수족은 왼쪽이 약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병이 잘 온다. 이렇게 여기서는 이치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거지 실제 사람이 오른쪽 왼쪽이 그렇다 그런 의미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예전에 저희 병원에서 그 논문을 쓴다고 침구과에서 그 중풍 환자들 비율을 따진 적이 있어요. 50대 50입니다. 왼쪽이 많이 오고 뭐 그런 거 의미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중풍 환자가 뭐 팔다리가 힘 빠지는 게 왼쪽이 많이 빠지고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이치가 그렇다는 거고. 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양기는 이제 위로 성해지고 음기는 아래로 성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기가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요? 네, 자세히 풀어서 해줘야 돼. 그래야 더 좋아. 왜 눈이 반짝반짝? 뭔가 광채가 나고, 눈과 함께 또. 자주 돌아다녀. 아니, 이제 돌아다니는 건 팔다리고, 그거는 이제, 지금 이제 양은 위로 성해진다 했으니. 또 뭐 누가 얘기해 보시. 양이 성한 사람. 양이 성하고 건강하고 뭐 튼실한 사람들. 왠지 피부는 좀 너무 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아니요, 뭐 저는 이게. 목소리가 크고. 그쵸. 뭐 목소리도 이제 위에서 드러나는 거니까. 생각이 들. 그건 이제 아래쪽인 그건 좀 있다가, 수족은 좀 있다가, 네. 머리.
탈모 욕하지 마십시오. 양이 성대사. 저는 탈모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산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는 자들의 그 횡포, 굉장히 좀 불만이 많습니다. 저는 탈모에 대해서는 마르크스주의이기 때문에 배고픈 자한테 나눠줘야 되고 평등해야 된다. 왜 소수만 배부르냐. 그렇다 치고 또 뭐 어떨까요? 뭐 위로 성화도 있는데 정이 등판 넓다. 네. 부럽다. 양기가 많으면 어떨까? 그 얼굴 말고 우리가 보통 양이 많다 이렇게 하면 뭐 어떤 걸 양이 많다고 하지? 열이 많다. 뭐 좀 열이 좀 많고 또 얼굴이 좀 붉고. 뭐 얼굴까지 가지 말고 그냥 이 양이 많다라면 뭐 좀 뜨겁고 또 뭐가 있노? 네, 활동적이고. 좀 활발하고. 좀 약간 자세부터 좀 약간 몸에서는 그럴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음양 그냥 할 때 몸에 말고 좀 뜨겁고 활발하고 밝고 뭐 밝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 그냥 얼굴이 보면 훤하다, 빛이 난다 이렇게 조금 약간 뻘그리한 기운도 있으면서도 훤하다. 그 다음에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아이디어가 번뜩번뜩하고 아까 말했듯이 목소리도 쩌렁쩌렁하고 저런 거 문 닫을 필요가 없어요. 훤한 이런 걸 이 내공 양기 수련을 잘 하셨네. 보통 보면 다들 아프면 얼굴이 검은치치해집니다. 네. 자, 그러면 보통 아까 했듯이 계속 해보자. 음이 좀 많은 거를 뭐 어떤 거면 음이 많은 거? 좀 차고 좀 다크하고 좀 뭐 검은색이고 좀 근데 여기서의 검은색은 정상적인 음이라고 하면 이게 시커먼 이런 건 아닐 거야. 왜냐하면 그게 시커멓다는 거는 식어가는 어떤 병을 얘기할 거고 병적인 게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음이 좀 충만하다는 거는 검다 이런 건 아닐 거야. 네, 그거 소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까마귀 깃털 색깔. 그렇지. 뭔가 뭔지 모르겠어요. 윤기가 나고. 기억에 시험 쳤던. 그렇지. 뭐 그런 느낌. 그러면 인체가 체격이 어떨까요? 좀 뭔가 왜소하기보다는 건장한 뭐 그런 게 있겠죠. 꼭 뭐 왕자가 나와야 되고 먹기가 쩍 부러져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또 뭐가? 아까 이제 양이 많으면 밝고 열이 나고 이 뭔가 어떤 활동력이 있고 이게 이제 양이 충만한 표현인데 음이 충만하면 어떨까? 체형에 가서 얘기하지 말고 일단은 음이 충만하다 문제 해볼까? 꼼꼼한 듯한 뭔가 꼼꼼한 듯한 야무지다 좀 뭐 단단한 듯한 꽉 찬 것 같은 그러면 그게 좀 딱딱한 이미지일까 부드러운 이미지일까?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해 보이는데 말랑말 탱글탱글한 이런 게 이제 조직체로 보면 이게 음기가 상당히 건장하다. 그래서 몸이 보면 이 살집도 좀 있고 그러면서도 이게 단단하고 야무진 것 같고
깡 마른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도 실제로 해보면 부드럽고. 예전에 제가 놀란 게 야구 선수 중에 선동열이 있는데, 선동열이 야구하는 거 보면 저 돼지가 너무 부드러워요, 사람이. 너무 부드러워요. 유현진도 마찬가지예요. 100kg가 넘는데 잘하는 이유가 상당히 유연합니다. 어떤 단순히 스트레칭으로 한 그런 게 아니고, 아마 그런 것들이 흑인들을 보면, 흑인들이 실제로 다리 이런 거 보면 빼짝 말랐잖아요. 이 우리나라 이런 사람들보다 완전 다리가 깡 말랐어요. 근데 뛰는 거 보면 이 뭐 도대체 이 스프링이 달린 것도 아니고, 농구 선수들 보면 엄청 뛰거든요. 이게 이제 비록 얇지만 굉장히 탄력도 좋고 야무딱지고 엉덩이 이런 데 봐도 탁 올라붙어가지고 땡그라고 이런 게 이제 음기가 충만한, 그러면서 좀 살집도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육체적으로 보면 뭔가 듬직하면서도 뭐 흘러내리고 이런 게 아니고 단단하면서도 상당히 유연한 이런 것들이 육체적인 그런 모습일 거고, 얼굴로 양기에 보면 훤한 듯한. 그래서 우리가 자꾸 수련을 해야 됩니다. 수련. 이제 얼굴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육체는 저는 상당히 요가를 좋아합니다. 잘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 자꾸 늘리고, 이게 늘리면서도 버티는 거거든요. 상당히 좋은 운동. 그러면서도 우리 예전에 이제 선조들이나 중국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무술 같은 것도 굉장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연성과 함께 강인함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중에 이 육체만 발달하고 양기는 발달 안 하고, 양기만 발달하고 육체만 발달하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항상 같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무술하신 분 보면 얼굴이 훤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수련에 관심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설 단학 지으신 분이 권태훈 선생님인가? 제가 갑자기 생각나요. 맞아요. 권태훈 맞죠? 80이 넘었는데 얼굴이 피부가 훤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단학 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소설 단 쓰신 분이에요. 예전 단 그때 유행하셨을 때 있죠. 저도 읽어봤거든요. 얼굴이 유튜브에 동영상이 있습니다. 훤합니다. 훤해. 그분 호가 뭐더라? 봉우 선생. 봉우 권태훈 맞는 것 같다. 얼굴이 훤합니다. 자, 넘어가지요. 그래서 이거를 내경에서 오른쪽이 튼튼하고 그거가 아닙니다. 이치가 천지의 이치를 가지고 응용을 했을 뿐입니다.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게 지금 좀 얼굴이 꾀재재하게 나오는데 있습니다. 훤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뷰한 거 있거든요. 사람이 80이 넘었는데 상당히 조리 있고 깜짝 놀랍니다. 혹시 유튜브 사이트 주소 한번 올려주시면. 여기 있네, 권태훈. 봉. 예언도 했습니다. 뭐 어떤 거 있어요? 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결론은 우리나라가 잘 된다는데, 언제 잘 된다는 얘기는 안 하셨는데. 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좀 재미난 일이 많습니다. 자, 뒤에 가보겠습니다. 고로, 천유정하고 지유형하며, 천유 팔기하고 지유 오리하니, 고로 능위 만물지 부모라. 그래서 이게, 하늘과 땅 천지자는 만물지 부모야라, 이게 제일 앞에 구문이 나왔는데요. 하늘은 그 무형의 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기, 정이라고 하는 무형의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땅은 유형의 그 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형과 유형이 천지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 천유팔기, 지유오리 같은 어떤 구분이 있으면서 무형과 유형을 모두 담고 있어요. 거기에서 천과 지가 교류하면서 만물이 태어납니다. 모든 만물이 태어납니다. 그러니 부모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내 혼자 하니까 되게 시간이 안 가네. 천냥은 청량상천하고 탁은 귀지하니 시고로 천지지 동정에 신명위지 강기하니 고로 능이 생장 수장 종이 부심이 유성인 상배 천이 양두하고 하상지 양족하며 중방 인사이 양오장이니라. 청량은 위로 올라가서 하늘이 되고 타금은 땅으로 내려가서 땅이 되니 이러한 고로 하늘과 땅이 동정해서 서로가 섞이니 그 안에 그 동정하는 묘한, 여기에서 신이라는 것은 묘할 신, 신묘할 신입니다. 묘하면서도 그 밝은 그런 강기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나오니 그럼으로써 여기에서 하늘과 땅이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생장수장이 이루어지고 그게 끝나고 다시 시작하고 끝나고 시작하고 이 천지라는 게 음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생장수장 생장수장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참 오늘 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했다고 쳐요. 열심히 운동을 땀내고 막 열을 내요. 열을 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나요? 안정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금세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뭔가 이제 조용하게 밤에 조용하게 있으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그 이유가 뭐냐면 하늘은 해가 질 때 보면요 서서히 집니다. 서서히 해가 뜰 때에도 천천히 뜨고, 그래서 이 에너지가 최대한 발산할 때에도 그게 천천히 이제 그 어떤 극점이 이르러요. 내려가는 것도 식어가는 것도 천천히 식어가니까 어떤 오류가 안 생깁니다. 근데 사람은 뭔가 자꾸 어떤 에너지를 소모를, 아침에 제 같은 경우는 뭐 한의원 가가지고 확 이랬다가 가면 힘들다, 피곤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는 것처럼 고요하게 천천히 밤을 맞이하는데 해야 되는데 몸이 그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에너지를 이 하늘과 땅처럼 태양처럼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수렴한다고 봐요. 에너지를 확 썼잖아요. 에너지를 수렴을 이렇게 할 때 수렴 기운으로 천천히 수렴하는데 제대로 수렴하려면 어떤 기운이 필요할까요? 천천히 하려면 수렴할 때 받쳐주는 게 있어야. 안에서 바깥쪽으로 쭉 미는 양의 힘이 있어야 천천히 수렴이 됩니다. 안에 에너지가 없으면은 수렴이 안 됩니다. 훅 이래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되면 위로 훅 뭔가 골되든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내 몸이 안에 밤에 잠을 잤어요. 차분하게 이제 자고 이제 꿀잠을 자고 탁 해가지고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갑자기 일어나는데 허리도 아프고 몸도 찌뿌둥하고 좀 소위 말하면 삐걱삐걱 되는 거예요. 삐걱삐걱. 이게 왜 그럴까요? 왜 활동하는데 잘 안 될까요? 뭐 어떤 기운이 없어서 그럴까요? 활동하는 에너지가 없어서, 물론 맞죠.
그런데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밤에 제대로 연료를 충분히 보충을 안 하는 거예요. 음기가 제대로 충분히 딱 이렇게 간직하고 있어야 처음에 양이 쭉 나갈 때 이게 딱 잡고 있는데 천천히 나갈 수 있도록. 그게 음제내면 양제외고 양제외는 음지사라 이 말입니다. 이 천지라는 게 이게 생장수장이라는 게 결국 그런 겁니다. 내가 에너지를 뭔가 환자가 있을 때 긴장을 쫙 풀 때 뭔가 딱 통하면 될 것 같죠? 풀기만 하면 안 됩니다. 뭔가 딱 잡고 있는 힘이 있으면서 천천히 이렇게 가도록 전체적인 방향은 뭔가 양으로 쭉 풀어버려야 될 것 같지만 안에 든든한 에너지를 바치도록 하는 보충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반면에 수렴을 할 때 이 사람이 퍼졌다, 늘어졌다, 수렴시켜야지 싹 시키면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전체적인 약의 구성은 수렴하는 약으로 하지만 최대한 천천히 수렴되도록 이 바깥쪽으로 쭉 밀어주는 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해야 충격이 안 갑니다. 반드시 이거를 잘 고려하셔야 돼요. 사람이 풀어져 있다. 지치고 풀어져 있다. 이거 사람을 모아야 되겠다. 흥분돼 있다. 사람이 흥분돼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내려야 되겠다. 할 때 그냥 내린다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가라앉도록, 기운이 천천히 가라앉도록, 최대한 천천히 가라앉도록 이게 약재의 구성을 밑으로 내리는 약들이 충격이 안 가도록 천천히 내려오도록 잘 버티는 약들로, 소위 말하면 그래서 이제 석곡은 대황을 쓸 때 부자를 같이 썼어요. 대황을 쓸 때 부자를 최대한 천천히 내려오도록 억압은 해야 돼요. 비율은 물론 대황이 많고 하죠. 그 다음에 이 바깥쪽으로 쭉 이렇게 뻗어나가게 할 때 뭔가 어떤 그 통하는 약을 이렇게 쓸 때에도 안에가 든든하도록 이게 뭔가 어떤 부자 같은, 이 부자라는 속성이 참 묘한 약인 게, 부자는 먹어보면 그냥 화닥화닥 하는 맛도 있지만 이게 실제로 막 이 전체적인 성질을 보면 이 성주불수 사지골랭 회양유호하는 온몸 구석을 돌아다니지만 본래는 이놈이 그냥 뜨뜻한 이런 약입니다. 생긴 것도 시커멓고 동그랗고 이런 약이에요. 근데 그 성질이 워낙 열이 많다 보니 가만히 안 있고 이렇게 든든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조절을 상당히 잘 이렇게 하는, 이 석곡이 부자를 많이 쓰게 되는 이유가 이래 따져도 부자가 괜찮고 저래 따져도 부자가 괜찮은 거예요. 말이 길면 자 그만할게요. 오늘 계속 내가 그 질문 드릴 만한 이게 중간에 타이밍이 없으니까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이 끝낼랬는데 이 사실 별거 없는데 다음 시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다음 주는 맛있는 거 없습니까? 그거 보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이 휴식이더라고요. 휴일. 그래서 예. 그래서 10월 2일 날은 약성가 안 하고 소문만 하고 여기 음양영상대론 끝내는 걸로 하고 1시간 하고 간단하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회식 한번, 우리 황종훈 쌤이 좋은 술도 사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뭐든 가게는 좀 알아봐 주시죠. 근처에 백두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